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특히 오늘은 이 외신 보도 궁금합니다.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네, 무려 4,500km, 66시간 기차 여행 끝에 어제 도착을 했죠. 그 외신들은 이걸 두고 철도 외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철도 외교? 네, 철도 외교가 이제 외신들의 관심을 흡수하는 데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 사이에 벌어질 북한, 미국 양측 간의 줄다리기 끝에 어떤 합의가 도출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는데 예. 일단 북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주요 외신들의 사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미국의 월스트리트 저널 26일자 사설에서 역시 중요한 것은 북핵 문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온 여정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과거와 다른 트럼프식의 외교, 그러니까 개인 외교라고 또 표현을 합니다. 개인 외교? 네, 뭐 트위터하고 뭐 이런 걸 하는 얘기는데,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미지의 상황에 트럼프 대통령이 뛰어들면서 모든 관례가 깨지긴 했지만 그로 인해서 핵 전쟁이라는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돌파구가 마련됐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외교 관행 또 미국 정치 엘리트들이 따라왔던 전통적 절차 네. 이것을 벗어나서 불안하긴 하다. 그런데 성과는 있다 이 네. 말이군요. 그렇죠. 그런 돌파구는 만들었지만 이제 앞으로 문제는 실제 북한에 있는 핵무기, 미사일 그리고 핵시설들이 검증 가능한 방법으로 해체될 수 있겠느냐 이게 문제라는 건데 예. 이 신문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는 달리 앞으로도 지루한 협상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문도 이제 많은 미국 정계와 언론 학계 우려처럼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이제 회담 메뉴에 오르지 않을까 이 신문도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예. 한국과 미국 정부의 공식 입장은 물론 이제 회담 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수차례 밝혔습니다만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가 네, 미국에서는 여전히 이 문제를 굉장히 우려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등장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 신문은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약속을 지금까지보다 훨씬 많이 하지 않은 한 합의를 위한 합의는 패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그러니까 했습니다. 비핵화의 구체적 성과물을 가져와라. 네. 뭐 미국 언론이 계속 요구한 거 아니에요? 계속 요구를 한 똑같은 네. 내용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블룸버그 통신은 역시 26일 사설에서 북한과 스몰 D를 모색해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이제 긍정적인 평가 역시 있었습니다. 이번 2차 북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기회다. 미숙한 전직 대통령들이 해내지 못한 엄청난 양보를 이끌어내는 경이적인 협상의 모습을 보여줄 기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유혹에 맞서야 한다. 그리고 극적 효과보다는 진전에 초점을 맞추라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극적 효과보다 진전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스몰 딜이라는 겁니다. 예. 이 신문은 이제 현 시점에서 북한과의 실질적인 대타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은 양측 모두에게 그렇게 되면 너무 많은 것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대치를 높여놨으니. 네. 근데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좀 차근차근 해라. 그렇죠. 근데 미국 주요 언론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반가운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는 빅딜 해야 된다 막 계속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북미 2차 정상회담이 가까이 오면서 온도 차이가 확 느껴지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블룸버그 통신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고 있는데 북한은 정권 생존에 필수적인 핵과 장거리 미사일을 모두 폐기해야 되는 것. 그다음에 미국은 북한에 대해서 제재를 다 해제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것. 이게 양측의 주장이 모두 합의가 되겠냐는 거죠. 왜 여기 또 주한미군 철수가 들어갈까요? 그러니까 자꾸 우려를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설사가 된다 하더라도 이게 지켜지겠느냐, 양측이 믿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현실적이고 검증 가능한 합의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건데 예. 그게 이제 영변 핵시설 폐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북한은 여기에 대해서 국제 사찰단의 검증을 허용을 해야 된다는 건데 특히 이번에는 양측이 이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비핵화라는 이 말의 정확한 의미에 대해서 합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예. 그리고 역시 이 신문 역시 안 빠집니다. 주한미군 철수는 절대 테이블에 올라가서는 안 된다. 아니라고 계속 그러는데도 정말 민감하네요.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요, 이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이게 두 개가 하나는 안보 차원, 하나는 전략 차원인데 안보 차원에서 바로가 이제 전략적 차원 뭐냐면은 안보 차원에서 ICBM, 그러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 이거를 이제 폐기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 한국과 일본은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 예. 또 하나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 주한미군 철수 문제입니다. 예. 이렇게 되면 미국이 이제 아시아 전략에서 큰 후퇴를 한다 이렇게 이제 미국이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건데 예. 계속 미국 언론들은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우려를 하고 있고 블룸버그 통신도 역시 ICBM 폐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주문.
하고 이렇게 되면은 미국과 한국 두 동맹국에게 자신들을 포기한다는 우려를 주기 때문이다.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미국이 가질 수 있는 우려들을 사설에서 쭉 적시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그 주한미군 철수 관련해서 미국 입장의 해법을 제시하는 한 기고문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겠는데요. 25일자 미국의 월스트리트에 실린 그 기고문입니다. 이게 누구냐면 전 미국 국무부 차관을 지냈고 세계은행 총재를 역임했던 분인데 로버트 졸릭 전 총재의 기고문입니다. 졸릭 전 총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보여줬던 접근 방식은 분노와 화염에서부터 애정 편지에 이르기까지 정말 다양한 메뉴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장 최근의 메뉴가 스메르고스보르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뭐요? 스메르고스보르드. 무슨 뜻이에요? 이게 이제 원래 스웨덴식의 뷔페 식사인데요. 스웨덴. 네. 그러니까 한 테이블 위에다가 이제 찬 음식부터 따뜻한 음식까지 전부 내올 수 있는 거 다 동시에 깔아놓고 원하는 것을 골라 먹게 하는 식사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뷔페인데 이 뷔페가 스웨덴에서 유래했다고 하네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보통 식사 초대를 하면 주인이 알아서 메뉴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그럼 손님은 이제 제공하는 것을 그대로 이제 먹는 건데 이 스메르스보르드는 내줄 수 있는 건 테이블에 다 내려놓고 손님이 원하는 것을 골라 먹게 제공을 이렇게 기회를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로버트 졸릭 전 총재가 보기에는 북한이 원하는 걸 고를 수 있도록 미국이 줄 수 있는 카드는 다 던져놨다 이건가요?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 더 줄 수 없다. 진짜 줄 수 있는 건 다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로 공은 북한에게 넘어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건 철저히 미국 시각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북한이 과연 이제 미국의 그 지금까지의 전례 없던 이런 적극적인 초대에 얼마큼 적극적으로 응할 것인가. 그러니까 북한으로서는 기회다 이런 얘기죠 한마디로. 그러면서 이제 졸릭 전 총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풍부한 메뉴를 북한에 제시하면서 5단계의 평화 구축 방법을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하거든요. 5가지가 아주 특별한 건 아니고요. 이제 첫 번째는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 줄여야 되는 것, 두 번째는 남북이 신뢰 구축하는 것, 세 번째는 이 동북아시아 그러니까는 그 영내 안보 문제 해결하는 것, 네 번째가 그 독재 국가들이 과거에 실행했던 성공 사례 이런 것들을 한국과 미국이 북한에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5번째가 당사국들이 핵무기와 미사일의 위험을 해소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 이제 이것도 뭐라고 할까 일괄타결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단계적으로 하나씩 풀어라 이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존 볼턴 현재죠. 그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주장했던 리비아식 모델 사실 리비아와의 그 수교 그 협상 관계에서도 단계적 협상이었거든요. 그리고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베트남도 과거에 조지 허버트 워커 부시 대통령 그러니까 그 아버지 부시죠. 그 당시에 공화당이 만들었던 4단계 해법 거기에 따랐거든요. 그러니까는 CBID나 FFVD 같은 한 방에 일괄 타결한다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긴 시간을 두고 상대방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를 봐가면서 단계적으로 내줄 거 내주는 그런 방식이었다는 건데 그러니까 북한과의 경우도 먼저 그 미사일과 대량 살상 무기 확산 실험을 검증 가능하게 중단시키고 그다음에 북한을 핵 확산 금지 조약 그러니까 NPT에 재가입시키고 북한의 전략 무기를 감축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북한의 전략 무기 감축을 요구를 할 경우에 그 92년도 유럽의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 이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때 유럽의 그 냉전 종식에 일조할 만큼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전부 그 재래식 무기를 감축했다는 그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남한도 자연히 북한만 감축하게 안 할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남한도 자연히 군비를 감축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자연히 주한미군의 주도는 필요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죠. 필요 없게 된다? 필요하게 된다. 남북 모두의 군축이 있으면 주한미군의 필요성이 오히려 남는다. 그렇죠. 그런 주장인 셈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북한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서 한반도 전쟁 위험만 없다면은 주한미군 주도는 문제 삼지 않겠다 여러 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주한미군은 대북 견제용이라는 것도 있지만 동북아 어떤 세력 균형용이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 언론들 쭉 소개해줬는데 다른 나라 언론들의 반응도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중국의 환구시보 한번 보겠습니다. 25일 사설에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을 격려해야 된다.
찬물을 끼얹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일각에서 미국이 지나치게 양보를 했다던가 미국 국익에 훼손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이 논리대로라면은 북측의 핵 미사일 실험 중단 선언, 그다음에 핵 실험장 폐기 역시 일방적 양보 아니냐 이렇게 되묻고 있습니다. 예. 그 새로운 국면이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다면서 한미 양국 사회는 이를 격려하고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돌파를 이룰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렇게 사설에서 밝혔습니다. 중국 환구시보. 그다음에 일본도 하나 소개해드렸습니다. 일본 도쿄신문 약간 온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26일째 사설인데 비핵화를 위한 끈질긴 협상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구체적인 진전 없이 양보를 하면은 과거의 실패가 반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번 회담의 초점은 북한 핵 개발의 심장부, 그러니까는 영변 핵시설의 사찰과 폐기가 실현될지 여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 더 나아가서 포괄적인 핵 개발 계획 신고 핵 확산 금지 조약, 그러니까 NPT라고 하죠. 네. 여기에 재가입을 포함해서 로드맵도 반드시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확실히 일본 신문은 많은 것을 요구를 하고 있죠. 네. 프랑스 르몽드 신문입니다. 그 26일 분석 기사였는데 제목이 재밌습니다. 트럼프와 김정은 두 사람을 합의가 급한 두 남자 이렇게 얘기를 합의가 했습니다. 급한 두 남자. 네. 이 신문은 김정은 체제 들어와서 북한은 이전 수십 년보다 더 훨씬 많은 변화와 삶의 수준이 개선됐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국영기업과 집단 농장에 더 자율권을 부여하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산주의식 자본주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그랬죠. 평가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강한 대북 제재를 국제사회의 제재를 버티게 하는 힘이었다. 이렇게 맞아요. 르몽드가 말을 하면서 예. 그러니까 김정은은 트럼프 카드를 이번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마침 딱 뭔가가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네.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입지가 약화되는 그것에 이제 남한과 더불어서 북한 역시 우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이게 북한과 미국 양측 모두 최소한 외면적으로는 그 양보를 해야 되는 그것이 많다. 급하다 이런 추측을 만들고 있다고 평가를 한 겁니다. 베트남 현지 언론의 반응은 어떻게 나와요? 베트남 각종 언론들 사실관계 보도를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뭐 인민일보, 청년일보, 뉴하노이 이런 신문들이 그 김정은 위원장의 이동을 시간 단위로 계속 보도를 했고요. 예. 인민일보에 따르면 우엔 총리죠. 우엔 총리는 그 김정은 위원장 도착 전에 3번이나 국제 미디어 센터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외신 기자들에게 잘 대접하라 뭐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하고요. 네. 뭐 그 외에도 호숫가 주변이라든가 호텔, 공원 계속 그 미관 작업 이런 것들을 총리가 직접 꼼꼼히 챙겼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베트남에서 지금 북미 회담 특수를 노리는 제품 판매들도 많아졌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평화 니그로니라고 하는 칵테일 술이 나왔다고 하거든요. 뭐 평화를 비원하는 그런 칵테일 모양인데.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얼굴이 그려진 티셔츠 판매가 아주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특히 그 베트남 국민들 이번 회담을 통해서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길 기대하고 경제적 호재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뭐 월드컵 못지않다지 않습니까? 네. 네, 국제문제평론가 인문결연구소 임상원 소장이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